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8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분의 요청에 의해서 이 촉법소년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소년 심판이라는 영화가 영화인가요? 그 넷플릭스 같은데 아마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마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매스컴에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비행소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비행소년은 이렇게 법에 의하면 세 가지로 나눠진다.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이렇게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정리하면서 소년법에 의하면 이렇게 나눠진다. 그 중에 촉법소년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년법, 소년 이런데 그럼 소년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왜 그러냐? 이런 것까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촉법이란 낱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을 보면 촉법이란 말 자체만으로는 사전에 아직 올라 있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올라 있지만 촉법이란 말은 올라 있지 않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대략 한자를 알면 뜻이 무엇인가는 알 수가 있겠죠. 자, 촉은 닿는다 뜻이에요. 촉, 닿을 촉, 접촉을 한다 할 때. 그렇죠? 그래서 닿을 촉이다. 그리고 법은 법이다. 그러면 촉법은 법에 닿는 것이냐? 그냥 닿는 것이 아니라 저촉이 된다. 저촉, 거슬린다. 그래서 법에 거슬리는 것을 촉법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닿을 촉은 뿔각자와 나라 이름 촉 또는 풀벌레 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합쳐졌다. 뭔가 닿기 위해서는 뿔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겠죠. 촉수라고 있죠. 곤충의 촉수, 이렇게 바깥과 외부와 이렇게 닿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뿔각이다. 이것은 발음이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촉자를 구체적으로 좀 보면 이 뿔각자와 이렇게 나라 이름 촉 또는 애벌레 촉이다. 원래 애벌레라는 게 이러한 벌레다. 배추벌레 또는 나방의 어떤 애벌레다. 그리고 여기는 누에입니다. 비슷한 것이다. 이런 것이 옛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쓰인다는 것이에요. 위쪽은 눈목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눈이다. 네, 눈. 그리고 뭔가 길게 이렇게 있다는 것이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애벌레를 뜻하면서 나라 이름을 뜻하는데 이것이 여기에 붙어 있다. 그리고 뿔이 있다. 해서 닿는다는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닿을 초 이제 법이다. 법이라는 것은 삼수변에 갈거다. 왜 법이 삼수가 들어가 있을까? 네, 혹자들은 갈거. 법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법은 이 글자는 아니었어요. 원래 구자라고 할 수 있을까? 법은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글자였어요.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갈거자예요. 그 위에 또 무슨 글자가 있다.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삼수는 물이에요. 물이고 아래에는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발을 벌리고, 그렇죠? 큰 대자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어디를 이제 넘어가는 것을 얘기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이런 복잡한 또 글자예요. 해태, 해태치, 해태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어떤 상상 속의 동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해태, 어디 우리가 광화문 앞이나 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나 이런 데 보면 해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태상을 뜻하는 것이다. 웹뿔이 있는 동물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합쳐진 글자가 이게 원래 법자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 해태치자를 빼버리고 나머지 삼수와 갈거자가 합쳤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예전에 죄를 지은 사람이 에게 해태가 그 웹벌을 가진 상상의 동물이 가서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받습니다. 뿔로 받아서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그런 것이 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다. 우리가 이 글자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법법자가 원래 그냥 이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하는 정도만 알으셔도 되겠죠. 자, 어쨌든 촉법이다. 자, 사전에 무슨 촉법소년을 찾아봅니다. 촉법이라는 말은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으로 이제 전문 용어로 돼서 나온다. 법률 용어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법률 또는 형벌과 관련된 것이다.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다. 소년 없습니다. 소년입니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영악한 애들은 이것을 악용을 해서 내가 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서 어떻게
오히려 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촉법소년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촉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저자는 거스른다, 저항한다. 그렇죠? 그래서 촉법소년은 법에 저촉이 되는 소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촉법소년의 말은 이제 우리나라의 소년법에 나오는데, 자, 법률 용어죠. 소년법. 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이다. 그렇죠?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네. 형사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특별한 규칙을 적용하여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다. 일반 성인과 좀 달리 처벌 목적보다는 보호처분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형법 제9조에 보면 이게 형사 미성년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촉법소년과 관련된 말인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법이 형법에 나와 있다.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만 없어진 뿐이지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거에 해당될 뿐이지 민사상의 책임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 예,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는 어떤 형사상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그 부모는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소년법에 보면 비행소년이란 말이 나옵니다. 비행소년. 자, 문자 그대로 보면 사회에 해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소년은 비행소년이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또 전문 용어로서 법률의 용어가 되게 되면 소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반사회 성향의 소년을 비행소년이라 한다. 이 비행소년을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소년이다. 그것은 범죄 소년이다. 일단 죄를 범한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범죄 소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네. 이것은 촉법소년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소년법에 의해서 비행소년의 한 그 종류로 나왔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환경 또는 본인의 성벽을 참작하여 죄를 범할 염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은 우범소년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촉법소년이란 말이 소년법상의 비행소년의 한 종류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행소년은 첫째, 범죄소년이다. 네,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하는 범죄소년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다. 그리고 10세 이상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은 우범소년이다 해서 소년법에 나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범죄소년의 범자는 범할 범이 되겠죠. 범죄, 범인 그렇게 되겠습니다. 죄는 허물죄입니다. 예, 죄악이다. 네. 그리고 우자는 우는 헤아릴 우자입니다. 헤아릴 우. 우리가 보면 우자는 이제 근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쓰이는 낱말은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사무죄를 지낸다. 그렇죠? 어떤 장례가 있고 나서 사무죄를 지낸다 할 때 사무죄에 우자를 쓴다. 또 항우에 어떤 애첩이라 할 수 있나요? 애비라 할 수 있나요? 우민이다. 그렇죠? 우민. 이때도 패왕별이에 나오는 우민 할 때도 우자도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년법이라 했다. 그러면 소년과 소녀. 소년은 그럼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서 왜 소년이라고 했느냐 할 때는 이것은 이 소년이라는 것은 소년기와 관련된 것으로 생애 주기를 표현한 용어로서 성별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소년이라고 해서 소년은 포함이 안 되느냐?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소년, 소녀 다 합치 포함이 된다. 성별과는 무관한 그 어떤 나이대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년기다, 중년기다, 노년기다 있다. 이게 다 성별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년 여성, 중년 남성, 노년기 여성, 노년기 남성 이렇게 되듯이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소녀를 빼기 위한 것은 아니고 어떤 생애 주기와 관련된 것으로 성별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소년을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이 소자와 작을 소자, 그렇죠? 위에 소자는 적을 소자입니다. 또 적다, 또 나이가 적다 그런 뜻.
됩니다. 이 적을 소자고 이것은 작을 소자예요. 자, 그러면 소년의 반대말은 소녀가 됩니다. 그렇죠? 나이가 적은 젊은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작을 숫자로 써서 소년이란 말이 있느냐? 제가 가진 사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을 숫자로 쓴 소년이 있느냐? 아, 이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에도 나오고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소년은 나이가 어떤 작은 나이가 적은 아이를 소녀라 하고, 또는 어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이르는 말이다.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자를 소녀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보면 어른에게 대해서 소녀가 어떠하다 할 때는 이 소자를 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작은 소자를 쓴 소년이라는 말은 저의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잘 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비행소년은 소년법에 나오는 어떤 세 가지 종류의 소년을 아울러 일컬어서 비행소년이라 하는데, 그 중에 범죄소년이 있고 촉법소년이 있고 우범소년이 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